자, 이번 시간에는 6학년 2학기 세 번째 단원 공간과 입체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도형이라 한다면 두 가지로 구분을 해요. 자, 우리가 도형이라 한다면 일반적으로 종이 위에 그리는 도형이 있어요. 이거를 평면 도형이라 합니다. 평면 도형. 그 다음에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물건들 있죠. 그죠? 이런 물건들은 입체 도형이 되는 거예요. 입체 도형. 입체 도형은 공간 속에 존재합니다. 공간. 우리가 사는 세계가 3차원 공간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얘는 2차원 평면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나누어서 의미하는 바가 달라요. 그래서 공간 속에 존재하는 입체, 도형들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평면 도형은 보통 생각하는 우리 다각형 있잖아요. 다각형 또는 원을 우리가 종이 위에 그릴 수 있죠. 등등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입체 도형은 다면체라고 이제 있어요. 다면체. 그 다음에 다면체가 아니고 회전체도 있습니다. 회전하여 생기는 입체 도형입니다. 회전체라고 불러요. 그리고 오늘 배우게 되는 쌓기나무가 있어요. 자, 쌓기나무.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쌓기나무는 입체 도형은 이런 입체 감각이라고 하죠. 입체 감각을 기르는 제일 좋은 방법은 직접 보는 거예요. 관찰을 하는 겁니다. 관찰을 통해서 입체 도형의 감각을 기를 수 있는데 입체 도형의 감각을 우리는 입체 감각이라 불러요. 자꾸 보면 다양한 각도에서 도형을 관찰하다 보면 입체 감각이 생깁니다. 그래서 직접 관찰할 수 있는 게 좋은데 그러면 쌓기나무를 직접 해보는 게 좋죠. 쌓기나무가 없는 경우는 좀 이따 소개해줄 이 알지오메스, 자, 어디 보자. 알지오메스 3차원에서는 쌓기나무가 있어요. 이 쌓기나무로 직접 쌓아가면서 다양한 각도에서 관찰을 하면 됩니다. 자, 이걸 직접 해볼 거고요. 자, 이제 이 정도만 알면 이 단원을 공부하는데 무리가 없어요. 자, 먼저 준비학습을 보자. 이 쌓기나무가 있어요. 쌓기나무는 정육면체, 정육면체입니다. 정육면체 도형을, 입체 도형을 이렇게 연이어서 붙여가지고 옆으로 또는 위로 쌓는 거예요. 그랬을 때 몇 개입니까? 라는 거를 이제 셀 수 있겠죠. 세는 방법은 다양해요. 뭐 층별로 세는 방법이 있고, 그죠? 그리고 이 칸에 몇 개가 쌓였는지 그것도 그런 방법도 있어요. 일단 아주 간단하게 눈으로 보면서 개수를 셀 수가 있습니다. 3개, 그 다음에 여기는 3개 더하기 1개 이렇게 셀 수 있어요. 2개 더하기 3개, 5개 직접 눈으로 보면서 셀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을 보면 이 쌓기나무인데요. 층별로 셀 수도 있어요. 맨 아래 1층이 되겠죠. 1층 부분에는 3개가 있고요. 가운데 쌓기나무, 위에 쌓기나무. 그러니까 가운데 위에라는 말은 2층이 됩니다. 2층. 그래서 층별로 1층이 있고요. 그 다음에 2층이 있어요. 이렇게 층별로 셀 수도 있어요. 3번 회전해서 생기는 도형을 우리가 구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럴 때는 꼭지점을 생각하는 게 좋아요. 꼭지점. 자,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회전해서 270도 만큼 돌렸을 때의 도형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270도 한꺼번에 너무 어려운데 그러면 간단한 게 있어요. 먼저 180도를 그리는 거예요. 반대편으로 돌리면 됩니다. 180도. 180도는 쉽죠. 자, 그럼 180도를 그리면 자, 오른쪽에다
그리고 회전체나 아니면 대칭된 도형을 그릴 때 중요한 거는 꼭지점이에요. 꼭지점. 음, 꼭지점을 먼저 찍고요. 그 다음에 선분은 그냥 연결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180도를 돌리게 되면 자, 위아래가 바뀌게 되니까 이렇게 바뀌게 돼요. 그리고 세 칸. 그러면 얘를 연결하게 되겠죠. 자, 지금 270도가 아니라 180도를 먼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에 270도를 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이 상태에서 90도만 회전하면 되잖아요. 그죠? 90도. 자, 그러면 왼쪽에 있는, 자, 아래쪽에 있는 요 선분이, 이 선분이 왼쪽으로 가면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자, 그러면, 자, 이 모양은 어떤 식이 되냐면, 자, 아래쪽 두 칸, 그 다음에 위쪽 세 칸. 이렇게. 이런 모양으로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연결하면, 오케이. 이런 식으로 그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한 번에 270도 이렇게 하면 어려워요. 그러니까 180도가 좀 쉽거든요. 180도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90도를 이어서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서 그림을 그리게 되면 자, 위에다 한번 그려보자. 자, 그러면 이동된 후에 도형은 어떻게 되냐면 자, 여긴 두 칸, 세 칸 이렇게 됐죠. 그죠? 이런 모양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대칭이에요. 여기 이제 이 화살표가 뭐냐면 이 점선으로 접으라는 뜻입니다. 접었을 때인데요. 이건 선대칭이라고 불러요. 선대칭. 선대칭 도형도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어, 선대칭 할 때 이거를 축이라고 부르는데 대칭 축이라고 부르거든요. 축에 수선을 그리면 됩니다. 같은 길이의 수선을 그리면 돼요. 이렇게. 자, 여기 이 정도로 두 칸, 그죠? 수선. 그 다음 꼭지점만 그리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요것도 같이 두 칸, 이렇게 수직으로 같은 길이만큼 그려서 점을 찾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다가. 그러면, 자, 보세요. 세 번째도 한번 해볼게요. 여기 다섯 줄이니까 다섯 개 여기. 자, 그러면 점을 찍을 수 있고요. 그 아래도 점을 찍을 수 있죠. 이렇게 꼭지점만 찾으면 돼요. 그런 다음에 얘를 연결하면 이런 모양이 됩니다. 그래서 선대칭 도형도 그릴 수가 있는 거예요. 빨리 그릴 필요가 전혀 없어요. 천천히 그리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겨냥도라는 걸 우리가 배웠어요. 겨냥도가 뭐냐면 보이는 물체를 볼 때 보이는 선은 실선. 자, 실선과 점선으로 입체 도형을 그리는 건데요. 실선은 뭐냐면 보이는 모서리예요. 자, 보이는 모서리. 그 다음에 점선은 보이지 않는 모서리. 이렇게 구분합니다. 실선과 점선으로 구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도 매우 쉬워요. 입체 도형을 봤을 때 보이는 선과 보이지 않는 선은 우리가 쉽게 구분할 수 있죠. 자, 한 줄 더해서 이렇게. 맨 앞에 면은 보이죠. 그러니까 그 면의 모서리는 다 실선. 오른쪽 면도 보이죠. 그러니까 그 면의 모서리는 전부 다 위쪽 면도 보이기 때문에 위쪽 면의 모서리는 전부 다 실선. 반해서 뒤쪽에 감춰져 있는 선은 볼 수가 없어요. 점선으로 연결하면 됩니다. 자, 오른쪽도 마찬가지예요. 자, 보이는 면. 항상 우리가 직육면체를 볼 때 한 꼭지점을 기준으로 이 세 개의 면은 항상 보여요. 보통 최대로 세 개의 면은 보이고요. 그 나머지 면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면만 점선으로 표현하면 돼요. 점선 긋는 게 좀 어려워서 그냥 노란색으로 선을 그을게요. 이렇게 아주 쉽게 겨냥도를 그릴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쌓기나무를 할 건데, 이 쌓기나무는 대단히 쉬워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수업 시간에 쌓기나무 교구가 있다면 재밌어요. 그냥 이것저것 여러 모양으로 쌓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세는 방법, 쌓기나무의 개수를 세는 방법은 첫 번째가 층별로 세는 방법이 있습니다. 많이 사용해요. 층별로 나누어서 1층, 2층, 3층. 왼쪽에 있는 쌓기나무가 있는데 이거를 1층, 2층, 3층으로 쌓는 거거든요. 근데 1층은 매우 쉽습니다. 왜냐하면 쌓기나무 아래 항상 뭘 주어지냐면 1층과 접하는 1층에 닿아 있는 칸을 이렇게 점선으로 그려줍니다. 항상 그려줘요. 그래서 이 점선으로 그려진 이 칸의 개수를 세면 1층의 개수가 되는 거라서 1층은 매우 쉬워요. 정확하게 셀 수 있어요. 그 다음에 2층부터는 잘 관찰을 해야 되겠죠. 눈으로 볼 수 있어서 다 셀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모양을 한번 쌓아볼까요? 자, 이 모양을 우리 알지오메스에서 한번 쌓아보자. 오늘은 뭐 시간적인 여유가 많아서요. 자, 이 그림을 선생님 거를 보면서 그대로 한번 쌓아보세요. 이렇게 쌓으면 미안. 요 뒤쪽에 안 보이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요 녹색 화살표 선택을 눌러서 이렇게 회전하면 돼요. 회전한 다음에 잘 보이게끔 위치를 바꾸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어서 쌓으면 돼요. 자, 1층에 8개 쌓았습니다. 자, 그러면 커서를 갖다 대면 이 빨간색으로 변하는데 거기에 클릭하면 2층으로 쌓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1층과 2층 8개 쌓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3층이 6개. 이렇게 한 땀 한 땀 쌓아보세요. 이제 쌓은 다음에 관찰하는 겁니다. 자, 1층이 8개, 2층이 8개, 그리고 3층이 6개는 이런 모양으로 보이는구나. 자, 얘가 앞에서 본 모양, 옆에서 본 모양, 위에서 본 모양. 이걸 우리가 이제 뒤에서도 볼 거거든요. 이렇게 여러 번 보는 거예요. 이렇게 관찰을 하는 것이 입체 감각을 기르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알지오메스를 잘 활용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세면 되고요. 자, 이런 모양도 한번 쌓아보는 거야. 물론 개수는 매우 쉽게 셀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1층의 개수는 여기에 빈 칸의 개수를 모두 세면 되죠. 그죠? 1층은 점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매우 쉽고요. 2층부터는 눈으로 보면서 세면 돼요. 4개. 그 다음에 3층도 4개. 이렇게. 자, 이 모양도 한번 쌓아볼게요. 이거 지울 때는 어떻게 지우냐면 여기 화면 맨 중앙에 여기 휴지통이 있어요. 삭제 모드를 먼저 클릭한 다음에 삭제하고자 하는 대상을 마우스로 클릭하면 모두 삭제가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삭제가 돼요. 자, 그런 다음에 다시 쌓기나무를 선택하고요. 1층부터 차례대로 쌓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 1층 5개, 그 다음에 2층 4개, 그 다음에 3층도 4개네요. 이렇게. 자, 그런데 마찬가지로 쌓고 나서 끝나면 안 돼. 얘를 앞에서 한번 봐보고 정사각형이네. 그 다음에 옆에서 봐봐요. 직사각형이네. 그 다음에 위에서 봐봐요. 이렇게. 이런 모양이라는 거를 천천히 관찰하는 거야. 다양한 각도에서 볼 수 있어서 이 알지오메스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입체 감각을 기르는데.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서 2번 같은 경우도 복잡해 보이지만 1층을 세는데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쉬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1층을 센 다음에 2층은 눈에 보여요. 그래서 어렵지 않게 4개, 3개 이렇게 셀 수가 있어요. 그걸 다 더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번 보자. 1층의 개수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1층은 셌어요. 그 다음에 2층은 3층 아래에는 무조건 2층에 있는 거예요. 3층이 여기 있습니다. 구석이 좀 안 보이지만 3층이 붕 떠 있을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 3층의 구석진 아래에 안 보이지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맨 앞에도 있고 그래서 2층에는 4개, 3층에는 3개 이렇게 셀 수 있고요. 이걸 다 더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12개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3번도 한번 볼까요? 자, 세보세요. 자, 1층은 요 칸일수를 세세요. 칸일수. 그래서 1층에 4개, 2층에 3개, 3층에 3개, 그래서 10개. 자, 그 다음에 2번도 안 보이는 1층에 쌓기나무 중에서 안 보이는 것들이 많은데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2층 아래에는 다 있는 겁니다. 2층 아래에는. 그리고 여기 칸이 있어요. 그래서 1층은 8개, 2층은 6개 해서 총 14개. 이렇게 세면 됩니다. 어때요? 쉽죠? 층별로 세는 건 어렵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오른쪽처럼 쌓여 있는 쌓기나무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얘를 몇 개를 더 쌓아서 가장 작은 정육면체 모양을 만들고 싶대요. 정육면체. 그러면 한 변의 길이가 3인 가로, 세로, 높이가 모두 3인 정육면체를 만들 수 있잖아요. 그죠? 원래 가로, 세로, 높이가 모두 3개인 정육면체의 쌓기나무 개수 원래는 3 곱하기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 총 27개가 필요한 거예요. 모두. 그죠? 자, 필요한 것은 27개인데 현재의 개수를 한번 세보는 거예요. 현재의 개수. 현재의 개수는 밑에 칸일수가 9개니까 9개 더하기 그 다음에 2층에는 6개 더하기 3층에는 3개예요. 그러니까 18개밖에 없네요. 그죠? 자, 그러면 필요한 개수에서 현재 있는 개수를 빼주면 필요한 개수 그러니까 전체 개수에서 현재 개수를 빼주면 필요한 개수가 되니까 9개구나. 금방 알 수 있죠. 이런 문제도 풀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두 번째로 볼게요. 쌓기나무를 세는데 층별로 세는 방법이 있고요. 자리별로 세는 방법이 있어요. 자리별. 아까 말한 1층에 점선으로 그어진 자리가 있어요. 그 자리별로 세는 것도 굉장히 편리합니다. 자, 이것도 한번 볼게요. 자, 여기에 그림으로 색깔별로 구분되어 있잖아요. 그죠? 자, 그랬을 때 맨 앞에 있는 하늘색부터 2개요 라고 밑에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라색 4개, 그 다음에 녹색 6개, 그 다음에 뒤에는 빨간색은 안 보이는데요. 괜찮아요. 안 보여도. 왜냐면 녹색과 비교했을 때 하나, 2개가 많잖아요. 그래서 8개구나. 이렇게 어렵지 않게 모두 쓸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더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양에 따라서 자리별로 세도 되고요. 아니면 층별로 세도 되는 거예요. 편한 방법을 사용하면 되는 겁니다. 자, 입체 도형을 보고 네모안에 알맞은 수를 써넣어 보세요. 자, 입체 도형을 보고 한번 자리별로 개수를 세보세요. 하늘색 1개, 보라색 1개, 녹색 2개, 빨간색은 녹색보다 2개가 많으니까 4개 이렇게. 그래서 모두 더하니까 8개가 되겠네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 이제 개수를 자리별로 셀 때는 개수를 이 아래쪽에 점선으로 그어진 1층에 놓여 있는 점선으로 그어진 요 칸에 쓰는 게 좀 더 편리합니다. 자, 2번도 볼까요? 자,
자, 2번도 한번 써보세요. 그리고 개수가 층이 높은 것보다 낮은 층부터 그리고 앞에 있는 것부터 세는 게 좀 편리해요. 하늘색 하나, 녹색 2개, 그 다음에 보라색 4개, 맨 뒤에 있는 주황색 3개 이렇게. 앞에서 먼저 보이는 것부터, 앞쪽에 있는 것부터 차례대로 세면 좀 편리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걸 다 더하면 되는 거예요. 10개네요, 그죠? 10개. 자, 2번을 보자. 이렇게 이런 모양으로 주어져요. 자, 그러면 자리별로 아래에 있는 빈칸에 개수를 한번 세어보자. 적어보자. 자, 맨 왼쪽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2개이고요. 그 다음에 맨 오른쪽에 하나예요. 그리고 맨 뒤쪽에 있는 것도 셀 수 있죠. 4개입니다. 라고 셀 수 있어요. 그런 다음에 얘네들 차례대로 더하면 되는 거예요. 1 더하기 2 더하기 4 더하기 1이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8개입니다 라고 답을 쓰면 됩니다. 자, 다음 2번도 볼까요? 자, 2번도 한번 적어보세요. 자리별로 세어보자. 자, 맨 앞에 2개, 그 다음에 맨 오른쪽에 5개가 있네요. 그죠? 그 다음에 3개, 그 다음에 2개 이렇게. 뒤쪽에 안 보이는 건 없는 거야. 왜냐면 선생님 여기 저기 쌓기나무 뒤에 가려서 안 보이는 게 있지 않을까요? 없어요. 왜냐면 여기 1층과 닿는, 그러니까 쌓기나무가 있는 자리에 점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뒤쪽이 없죠. 그죠? 뒤쪽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쌓여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얘를 모두 합을 구하면 되는 거야. 2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5 9 12 12개가 됩니다. 자, 3번도 한번 해보자. 3번 3개, 1개, 3개, 2개. 자, 그리고 다 더하면 됩니다. 3 더하기 1 더하기 3 더하기 2 9개. 자, 그 다음에 4번도 볼게요. 4번 1개, 2개, 3개, 2개, 3개 이렇게. 하나, 둘, 셋, 둘, 셋 이렇게. 자, 그런 다음에 천천히, 덧셈은 빨리 할 필요가 없어요. 천천히 하면 돼요. 그래서 총 6개, 8개, 11개 이렇게 세면 됩니다. 쉽죠? 그러니까 쌓기나무는 굉장히 쉬워요. 근데 쉬우면서도 입체 감각을 기르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쌓기나무는. 자, 쌓기나무로 입체도형을 만들었습니다. 사용한 쌓기나무는 모두 몇 개인지 2가지 방법으로 잘하는데, 일단은 층별로 셀 수 있고, 두 번째는 자리별로 셀 수 있어요. 자, 1층, 2층, 3층이 되고요. 1층에 4개, 2층에 2개, 3층에 2개, 4층에 1개 이렇게 셀 수 있어요. 자, 그런 다음에 합산만 천천히 하면 9개가 되네요. 두 번째, 자리별로도 셀 수 있어요. 자리별 맨 앞에서부터 1개, 1개, 3개, 4개 이렇게 자리별로도 셀 수 있어요. 결과는 같습니다. 편한 방법을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